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음자리 미술치료사 문주입니다. 미술치료와 미술교육의 차이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 저도 미술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미술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미술교육에 종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쭉 해오다 보니까요, 질문을 해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미술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좀 힐링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에 학원에 왔을 때보다 정서적으로 조금은 더 건강해지고 차분해지고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많이 느꼈다. 그런데 이게 미술 교육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미술 치료는 뭔가 더 특별히 다른가요? 아니면 제가 미술 치료를 따로 더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신 원장님도 계세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이미 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하실 선생님도 계실 거고,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미술 치료랑 미술 교육이 뭐가 다르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네, 제가 논문을 위해서 우리 미술치료사 선생님들과 직접 인터뷰도 여러 번 해보고, 또 실제 저와 석사, 박사 과정을 같이 공부했던 치료사 선생님들을 보면은요, 절반 정도는 미술을 전공하셨고, 절반 정도는 비전공자들이셨어요. 처음에 미술치료학과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미술을 전공하지 않으면 미술치료사가 될 수 없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주시고는 하는데, 사실 제 경험상으로는 미술을 전공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매체를 다루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매체의 장점, 단점, 그리고 화가라든지 미술사라든지 미술 작품에 대한 감상 또는 거기에 대한 상식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술 교육을 전공하셨던 분들, 심지어는 이미 미술 선생님을 하셨던 분들은 큰 함정이 있어요. 미술 치료를 하다 보면 우리 꼬마 내담자들, 예를 들면 우리 금쪽이가 선생님 제가 용을 그리고 싶은데 좀 그려주세요 라든지, 선생님 제가 독수리를 꼭 그리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선뜻 아이의 그림을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초보자 선생님일 경우에 그러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을 함께 임상을 하면서 비전공자 선생님들이 주치료사나 보조치료사로 이렇게 함께 집단에 들어갔을 때 비전공자가 바라보는 그 선생님은 저래서 미술 전공한 사람들은 더 안 좋은 것 같아 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요. 사실 미술 교육을 했던 분들은 그림을 잘 그리게 도와주는 것이 몸에 뱄기 때문에 그런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죠. 저도 석사 과정에서 교수님께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내담자의 그림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제 가슴 깊이 새겨놓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말인데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이제 함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이로운 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 과정에서 우리 미술 치료사 선생님들은 분명히 그런 것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미술 교육은 결과물을 중요시하지만 미술 치료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차이라고 분명히 배우셨을 텐데, 미술치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크레이머 선생님도 미술 결과물 역시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미술치료 그 과정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견해다라고 그의 저서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정이 더 중요하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탁 잘라서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미술치료와 미술교육의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 사실 그 인터넷 강의를 제가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그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 건데요. 미술치료와 미술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궁금하실 거예요. 보실게요. 이쪽은요, 아트 테라피 쪽입니다. 먼저 키워드가 있죠. 미술치료는 힐링이에요. 힐링. 치유가 목표죠. 하지만 아트 에듀케이션, 미술교육은 어떻죠? 배움, 러닝이 키워드예요. 배움과 치유는
다소 좀 다르죠. 그 다음 관계가 나와요. 이 관계라는 건요, 미술치료사와 이 내담자가 안전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술치료지만, 교육은 아무래도 학생과 교사 관계죠. 그러니까 뭔가 가르쳐주고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미술치료라는 건 뭘 가르쳐주는 그러한 과정은 아닙니다. 그 다음, 비밀 유지가 되는 공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무슨 말을 하던 그것은 누설하면 안 돼요. 그거는 모든 언어치료사든 상담이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든 다 윤리 강령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그 내담자가 한 얘기는 밖에 누설하면 안 돼요. 하지만 학교는 꼭 그럴 것까지는 없죠. 그래서 우리 최종 완성된 작품들 가지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미술 치료는 작품을 이렇다 저렇다, 매우 잘 그렸다, 뭐 중간이다, 뭐 이런 작품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미술 교육은 목표가 있고 어떤 형식이라는 게 있고 최종 완성물로 어떠한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공통된 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장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미술을 치료를 하든 미술을 배우든 미술은 성장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언어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죠. 우리가 언어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표현하긴 힘들어요. 네. 언어로부터 편안하게 멀어지면서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해줘요. 추가하자면 이 분야 모두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집단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개개인이 1대1로 미술 교육도 할 수 있고 미술 치료도 할 수 있지만 이 미술 치료와 미술 교육 모두 공통점은 여러 명이 집단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자 공통점이 있어요. 네,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어쩌면 저런 것도 강의를 위해서 의미를 도출한 어떤 표일 뿐이지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 딱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키오디 선생님은 이제 살아 계시는데 어떤 미국의 학생이 선생님께 질문해서 답을 받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말키오디 선생님도 아트 에듀케이션과 아트 세라피가 딱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미술 치료사 선생님이 어떤 학교의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유 학기제라든지 어떤 그 교육적인 틀 안에 들어가 계시더라도 내가 미술 치료사로서 이곳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 이 학생들과 어떠한 시간을 보낼 것인지, 그리고 이 수업의 목적은 무엇인지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본인이 인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미술 치료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미술 수업이냐 치료냐 따져서 물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 미술 치료사 선생님들께 그 키가 달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질문에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